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음, 뭐,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해서 쭉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이 의미들로 이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그런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정기라고 하는 인물의 시인의 이제 북망산에서라고 하는 시를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북망산, 이 망산, 북망산, 이제 우리 뭐 민요라든가 이제 장송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북망산이 어디매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북망산요. 이 망산, 원래 이름은 망산이고 이 망산이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북망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북망산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이제 곳이죠.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의 대표적인 이 명사가 키워드가 바로 이제 북망산입니다. 북망산. 이 북망산은 이제 낙양성에 있어요. 낙양성의 북쪽에 있다고 해서 이제 북망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낙양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낙양성은 뭡니까? 중국의 역사 속에서 첫 그 도읍지가 되죠. 하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어지는데 하나라의 도읍지면서 쭉 이어오면서 이제 주나라가 도읍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 나중에 내려오면서 수나라, 당나라가 바로 이 장안에 낙양에 도읍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최초의 도읍지이기도 하고 그죠.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도읍을 많이 한 그런 도읍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곳에는 수많은 군왕의 이제 무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양은 대표적인 그 왕성, 도읍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라, 은나라, 이제 하은주 이렇게 이어지는, 수당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역시 이제 이 낙양이 가장 중국에 있어서는 중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낙양성의 북쪽에 있는 산이 바로 이 북망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북망산과 관련되어서는 이 주나라 12대 왕 중에서 주나라 때까지 실제 이제 하나라부터 해서 이제 도읍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때 중간에 이제 도읍지가 바뀌었다가 주나라 평왕 때 이렇게 도읍지 낙양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실제 이 주나라의 도읍은 주나라가 이제 하은주, 해서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이제 주왕이죠. 이 주왕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이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주나라의 문왕, 무왕 이렇게 되죠. 그 이제 이 무왕이 그 동생인 공자단, 공자단입니다. 이 공자단에게, 낙읍이라고 하죠. 이 낙양을, 건설하도록 이제 이렇게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낙양이 실제적으로, 주공단에 의해서, 도읍지로서 가기 위한 개발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이제 주나라는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도읍을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후대 평왕 때 와서 이 낙양으로 옮기게 되면서 주나라도 이제 이 초기의 도읍지인 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서주라고 하고, 후대 평왕 13대 왕인 이 주나라 13대 왕인 평왕 때 낙양성으로 오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동주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서주, 동주 이렇게 해서 불리어지는데 이 동주의 시작이 바로 이 낙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평왕이 이 낙양으로 이제 도읍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제 평왕 바로 앞에 유왕이 있었는데 이 여러분들 잘 아는 포사라고 하는 경국지색이죠. 이 경국지색인 이 포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포사라고 하는 여인을 유왕 12대, 주나라 12대 왕인 이 유왕이 이 포사를 너무 좋아해서, 이 포사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당시에 이제 황후를 폐하고 이 포사로 황후를 삼게 돼요. 이제 그런데 이 포사가 정말 예뻤던가 봐요. 이제 예쁜 이 포사는, 웃지를 않았답니다. 웃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포사가, 웃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사가 비단 찢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이제 그래서 이 유황이 이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이 비단 100피를 매일 비단 100피를 이렇게 찢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사가 비단이 찢는 소리가 들리면 까르르 하고 넘어갔대요. 웃었대요. 이제 그래서 그 웃는 모습, 포사가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 유황이 매일 이제 비단 100피를 찢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죠. 그죠? 맨날 이제 비단 찢는 소리가 들리니까 시들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유황이 이 포사가 웃는 것을 보기 위해서 봉화에 이제 불을 올리는 거죠. 불을 올리게 되면, 봉화에 불을 올리게 되면 주변의 제후들이 군대를 몰고 이제 유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군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허둥지둥 군대가 들어오는 모습, 봉화가 올려지자 이 군대가 막 이렇게 이제 주변의 제후국들이 군대를 몰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이 포사가 까르르 까르르 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틈만 나면 이제 봉화에 불을 지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유왕이 왕이 될 때, 태자인 희의구라고 하는, 인물이 폐위가 돼요. 그래서 희의구라고 하는 적이 태자가 폐위가 되고, 바로 이 유왕이 이제 왕으로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폐위가 된 그 희의구의 이제 외조부, 그리고 그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한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제 그 유황이 이 포사를 웃게 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이제 봉화를 올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제후들이, 봉화가 실제 요 이제 희의부의 이제 외조부하고 그 아버지가 이 유황을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켜서 군대를 일으켜서 왔는데 와서 급하게 봉화를 올렸는데 그때는 뭡니까? 제후들이 또 장난이다라고 해서 아무도 제후들이 안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유황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왕 다음으로 13대 왕인 평왕이 즉위하는데 이 평왕이 어디로 옮겨가느냐? 바로 이 낙양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평왕 때부터
이 그 동쪽의 주나라 이렇게 해서 동주가 되고 서안에 있을 동안에 이제 그 주나라를 서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수나라 양제 때 다시 낙양으로 도읍을 정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당나라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놓고 보면 바로 이 낙양성은 왕성 도읍지로서의 아주 그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그 최초의 도읍지로서의 이제 명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낙양은 그런 역사적인 부분에서 왕조의 도읍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많았을 것이고 왕의 무덤들이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무덤이 어디에? 이 북망산에 무덤이 조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 낙양성이라고 하면 낙양성의 이 북쪽이 바로 이제 북망산이다. 이 북쪽에 있는 망산이라는 거죠. 망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의 망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낙양이고요. 낙양성 심리어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뭐 영웅호굴이 몇몇인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낙양성의 북쪽에 영웅호굴의 무덤들이 이렇게 즐비한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덤들이 있고 여기는 성 안에 누가 삽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죠. 여기는 죽음의 공간. 자, 여기는 바로 죽음의 공간. 낙양성 안은 뭡니까? 삶의 공간이죠. 삶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의 공간은 밝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음악 소리가 나고 그런 공간이 되고 죽음의 공간은 뭡니까? 어둡고 스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프고 뭐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성과 그 무덤이 있는 곳은 서로 대비가 되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심정기가 시를 쓸 때 바로 이제 요 시를 썼는데 이 시 속에 이 죽음의 공간과 삶의 공간을 분리를 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 망산이에요, 망산. 이 망산인데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다고 북망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망산상 열분영한데 이렇게 되죠. 무덤영 이렇게 되죠. 무덤입니다. 열은 뭡니까? 나열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다 이런 거죠. 나열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다라고 해서 열이 되고 분은 무덤 이래 됩니다. 여기 흑토가 있고 여기도 흑토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무덤 영 이렇게 됩니다. 북망산상 열분영한데 만고천추대 낙성이라 만고천추 만고천추 대낙성 대낙성 마주하고 있다. 마주하고 있다. 무엇을 마주하고 있다고요? 낙양성입니다. 낙양에서 양은 이제 볕양자를 쓰죠. 자, 요 양자, 볕양자 이렇게 낙양성에서 이 볕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만고천추니까 천년의 가을이니까 천번의 가을이니까 천년이죠. 그래서 천년 만년 만고천추는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다. 천년 만년 이렇게 되겠죠. 천년 만년토록 뭡니까? 마주하고 있다. 무엇을? 낙양성을 마주하고 있다. 북망산은 이제 영웅호굴의 무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풍망산상 열분영한데 만고천추 대낙성이라. 그죠? 만고천추 대낙성이라. 성중일석가종기한데 성중에는 자 여기서 완전히 대비되어 나타납니다. 완전히 대비되어 나타나요. 이제 여기 마주하고 있다 무엇을 낙양성을 마주하고 있는데 낙양성 안에는 요러요러하고 산 위에는 그죠? 망산의 위죠. 이제 산 위에는 이렇다는 거죠. 성 중에는 일석, 밤과 낮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일석이니까 낮과 밤, 이렇게 하죠. 낮과 밤. 우리는 이제 밤낮 이렇게 하죠. 이제 중국은 낮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평생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생평 이렇게 하죠. 이제 한문으로 생평.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이제 구조는 달라요. 네, 구조는 다른데. 자, 아무튼 일석입니다. 일석 이제 낮, 밤, 밤낮으로 노래. 자, 노래. 그다음에 이거니까 이제 악기 소리죠. 예, 악기죠. 가종이라면 음악 소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악 소리가 일어날 기자. 일어나다는 뭡니까? 들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낙중일석가종기한데 그죠? 낙중일석가종기한데 산상유문 이제 산상에서는 오직 요 오직 유자예요. 오직유. 자, 자, 오직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뭡니까? 이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오직 문 들린다. 오직 들린다. 뭐가 들리느냐? 송백의 소리, 소나무, 잣나무 소리만이 들린다. 그 이외의 소리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들리느나 뭡니까? 송백의 소리만이 들리느나. 아, 이렇게 이제 심정기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아마, 그죠? 북망산 위로는 무덤들이 즐비한데 천년만년토록 낙양성을 마주하네. 성 안에는 밤낮으로 노래소리 들리는데 산 위로는 소나무, 잣나무 소리만이 들리는군. 그죠? 자, 이 낙양성, 예,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화려함, 떠들썩함, 그죠? 분주함, 그 다음에 행복, 즐거움, 뭐 이런, 단어들이 느껴지죠? 자, 그만큼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 그 자체로 이제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심정기의 말 속에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 위로는 소나무, 잣나무 소리만이 들리는구나. 자, 산 위에는 뭐 사람 인적은 하나도 없고 소나무하고 잣나무만이 오직 들린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나무만이 있어요. 쓸쓸하고 그 다음에 고요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 이제 뭐 설명이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그죠?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대의 제왕을 비롯한 귀한 신분의 무덤이 많다. 살아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들이 천년의 세월 속에 묻혀 있는 북망산. 그죠?
그들의 넋은 오늘도 저 아래 풀빛 휘황한 도시를 내다본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북망산에서 귀신 돌아가신 분들이 뭘 내려다봅니까? 바로 이 자신의 후손들이 이 노는 모습을 매일 쳐다본다. 밤마다 들려오는 흥겨운 노래가락과 웃음소리에 비해서 북쪽의 북망산에서 느껴지는 고요함. 그게 대비되어 나타나는 거죠. 삶과 죽음은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쓸쓸하고 고요하고 슬프고 이런 어떤 어찌 보면 색깔로는 이제 검은색, 그죠? 검은색, 회색이라고 하는 톤의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하죠. 강하고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밝은색, 이 홍등과 희희낙낙거리는 웃음, 뭐 그래서 이제 붉은색, 뭐 이런 계열 속의 이 색깔들이 바로 이 그 삶에 있어서의 이제 부분들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대비되어서 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시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하나의 시 속에 형상화해요. 시를 읽으면서 뭡니까?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 자,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의 끝없는 연장선으로 본다면 죽음과 삶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죠? 죽음, 삶,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 생의 끝에 바로 이제 사바겠죠. 그죠? 일직선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바로 이제 이 죽음으로 이제 직행을 하는 이제 이러한 숙명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이제 묘한 것은 불교 쪽에서 보면 이 삶에 대해서 어, 코라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에 대해서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서 놓고 보면 삶보다도 오히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 괴로움이 이 즐거움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려면, 예, 이 사이에 끊임없이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자, 이 부분이 예, 수반되어야 하겠죠. 예.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 속에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코가 락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냥 단순히 죽는 게 락,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이 고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제 힘든 부분들을 통해서 열심히 또,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바로 이 고를 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쪽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닦아야 되는 것이죠. 이 공덕, 열심히 공덕을 닦아야 된다. 어, 그리면서 이제 일직선을 놓고 봐서 이러던데, 이제, 이렇게 원형의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윤회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삶과 죽음은 흥망산만큼이나 가깝게 마주하고, 물론 삶과 죽음이 대조되기 일쑤여서 삶은 밝고 생기가 넘치고 죽음은 고요하고 정적만이 흐르게 작품에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 성격일 뿐이지 결코 삶과 죽음은 대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성 안에서 들리는 노래소리와 산 위에서 들리는 나무 소리 중에서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어떤 것은 부정적인가? 그죠? 그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저편에 죽음이, 죽음의 저편에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라 하는 이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삶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삶과 죽음은 함께 이 공간 속에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서로 마주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자, 대낙성이 대낙성,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주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전제라는 거죠. 요게 핵심되는 키워드는 마주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마주하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떼어 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함께 가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런 방향에서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란 의미 있는 죽음과 일맥상통한 개념이다. 북망산과 낙양성이 늘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울에서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처럼 삶과 죽음도 거울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거울 속에 나도 나인 것처럼 삶과 죽음도 하나인 것 같다.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다. 오히려 죽음이 있음으로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삶, 나 혼자만이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삶,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만 더 성숙하고 큰 마음을 가진다면 가능한 삶이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죽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두 부분에 대한 측면들을 우리들은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단순히 우리가 터부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항상 마주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죽음을 우리가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뭡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나에 대한 인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말한다면 바로 죽음은 삶과 유리된 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늘 우리들 곁에서 항상 이 죽음을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조교를 할 때, 다른 학과에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뵐 수가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 학과 조교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제, 어, 뭐 안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 이제 큰 사고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었죠. 뭐냐면, 그분이 이제 이틀 만에 이제 깨어났어. 깨어나서 가만히 이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 연구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왜냐면 이제 그분은 연구실을 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죠? 어, 근데 책상만 요 깨끗하고 나머지는 막 쌓아놓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분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막 쌓아 올려주고 뭐 청소라고는 전혀 없고 막 그런 지저분한 그, 그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이제 잠에서가 아니라 이제 그 교통사고 이후에 처음에 눈을 떠서 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차 내 연구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내 연구실을 봤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저에게 내 연구실을 가지 마라. 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라고 하고 또 하나는 어, 이제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저기 부탁을 해서 연구실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끝하게 연구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6개월 뒤에 복직을 해서는 그날의 일을 미루지 않고 어,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나고 나니까 죽음의 길로 들어갔다가 와보니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무리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내가 부끄러운 부분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매일매일 일 처리를 하는 그런 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 이제 이분의 이제 인생도 삶도 바뀌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그날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고 뒤로 미루지 않는 습관. 그리고 이전처럼 막 쌓아놓고 막 이리 지저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니까 주변에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졌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터부시하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으로의 어떤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죽음을 통해서 삶을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상병에 이제 천상병 선생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다 하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이 손짓을 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 이런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산병 시는 소풍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천해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예,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어쨌건 이제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또 소풍을 왔든지, 그죠?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놓여질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소풍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목하고 충실하게 사는, 그러니까 삶이 바로 이제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막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이제 슬프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어, 같은 맥락인데, 우리들 삶을 잘 살 필요 있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자, 요게 이제 삶의 모습이죠. 요게 삶의 태도이고요.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삶의 태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어, 죽음 이후에 저승이 있다 또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 우리 뭐 가치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자, 삶에서 살면서 태어나서 우리는 저승 세계가 있다. 저승 세계가 없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승이 있다, 저승 세계가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평생을 산 거죠. 살다가 죽고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죽고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것은 좀 조심하는 삶이죠. 좀 조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만날 수 있고 내일 내가 혹시 부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함부로 상대방을 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조심조심해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이제 진짜 막상 죽어보니까 저승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승세계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아이고 잘 살았구나.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 어차피 이제 이 본전이죠. 본전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승세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극락으로 가요. 예, 극락으로 가면 뭐 고마운 거, 행복한 거, 어쨌든 이건 본전이에요. 있다고 생각해서
죽어보니까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본전이 되죠. 그래서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조심하고 남들처럼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죽어보니까 이제 없더라는 거죠. 예,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손해 보게 된 건가요? 자, 어쨌건 이제 남들보다 뭐 조금 조심해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의 손해? 자, 어쨌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본전이든 손해든. 그죠? 별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없다고 생각했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있어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보니까 없어요. 자, 이건 다행이죠. 없다 생각하면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되고 남을 속이게 되기도 하고 막 흥청망청 이렇게 살아가겠죠. 왜? 뭐 미래가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죽었는데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가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죽어보니까 없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떻게 사실랍니까? 다행의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죠? 이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죽음 이후의 삶을 인식하게 되면 결국 삶에 대해서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터부시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뭡니까? 내 삶을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